안녕하세요. LH 청약센터입니다. 매번 신청해도 떨어지셨나요?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고 한숨 쉰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H 임대주택 청약에서 계속 탈락하시는 이유는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고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지금까지 몰랐던 LH 청약의 진짜 핵심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다음 공고부터 여러분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LH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되는 방법, 그 핵심 전략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제도 용어보다는 실제로 당장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은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LH 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나만 안 되는 걸까요? 요즘 전세 사기 걱정, 높은 월세 부담으로 많은 분들이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LH 국민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절반에서 심하게는 3분의 1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최장 30년을 거주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국민의 집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자가 넘쳐나다 보니 아무 준비 없이 신청하시면 예비 번호조차 받지 못하고 탈락하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조건처럼 보여도 당첨되는 분들이 있고 탈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오늘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핵심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LH 임대주택 당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지역에 오래 사시고 청약 통장을 꾸준히 납입하신 분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것이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먼저 LH 임대주택의 종류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류를 모르면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LH에서 공급하는 대표적인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구임대주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주택입니다. 임대료가 가장 저렴하지만 자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두 번째,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주로 다루는 유형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일정 소득과 자산 기준 이하인 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영구 임대보다 넓어 더 많은 분들이 해당하십니다. 전용 면적은 보통 21제곱미터부터 59제곱미터까지 다양하게 공급됩니다. 세 번째, 행복주택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 기간이 대체로 10년에서 20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통합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최근 공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국민임대주택입니다. 무주택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신다면 국민임대주택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은 모두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이 안 됩니다. 즉,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상태에서 다시 국민임대 다른 단지에 당첨되면 이전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각 유형 내에서 하나만 유지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들어갑니다. LH 국민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순위, 배점, 추첨 이 세 가지 단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배점이 높은 분이 먼저 선정되고 배점도 같으면 그때 비로소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배점이 높으면 추첨 운에 기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배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항목 하나하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점 항목 1.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계속 거주 기간. 이것이 오늘 이 영상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항목입니다. 배점 기준을 보면 해당 주택이 있는 지역에 계속 거주한 기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점,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2점, 5년 이상이면 3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계속입니다. 도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거주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에 전입하신 날짜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구 동구에서 국민임대를 신청하시는 경우 대구 동구에서 5년 넘게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계신 분은 이 항목에서 최고점인 3점을 받으십니다. 반대로 5년 전 대구 동구에 살다 중간에 다른 구로 이사 가셨다면 6개월 전에 다시 대구 동구로 돌아오신 분은 겨우 0점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한 곳에 오래 사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사를 자주 다니면 이 점수를 절대 쌓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사시는 곳에서 국민임대를 신청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능한 한 이사를 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서 거주 기간을 계속 쌓아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항목이 바로 청약통장 납입 횟수입니다. 이 항목은 최대 6점까지 받으실 수 있어 배점 항목 중 가장 점수폭이 큰 항목입니다. 납입 횟수에 따른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6회 이상 12회 이하이면 1점, 13회 이상 24회 이하이면 2점, 25회 이상 36회 이하이면 3점, 37회 이상 48회 이하면 4점, 49회 이상 60회 이하면 5점, 61회 이상이면 6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에 찍혀 있는 납입 횟수와 실제로 인정되는 횟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는 통장에 나타난 숫자가 아니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나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서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에 적혀 있는 인정 회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납입이 누락된 달이 있거나 정해진 금액 이하로 납입한 달이 있다면 그 달은 인정 회차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에 순위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서 인정 횟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은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꾸준하게 납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통장이 없으신 분은 지금 당장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을 개설하시고 매달 한 번씩 빠짐없이 납입하시는 것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 달에 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납입금액 자체보다는 납입 횟수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담스러우시면 최소 금액인 2만 원씩이라도 매달 꾸준히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한 달도 빠지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지금 이미 통장을 가지고 계신데 납입을 중단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횟수는 앞으로도 계속 쌓여나갑니다. 3년, 5년 후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겁니다. 미성년 자녀 수.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2점, 3명 이상이면 3점을 받으십니다.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이 항목은 인위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항목이지만 해당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는 3점을 받으십니다.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인정됩니다. 사회 취약계층,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그리고 65세 이상이시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 항목에서 3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부양하고 계신 분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시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 시 누락 없이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점에는 가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점 항목도 있습니다. 과거에 LH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감점이 적용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하신 이력이 있으시면 무려 5점이 감점됩니다. 최근 3년 이내면 3점이 감점됩니다. 감점 5점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주기간 최고점이 3점, 청약 납입 횟수 최고점이 6점인데 감점이 5점이면 이 점수들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국민임대를 계약하셨다가 계약 해지나 명의 변경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감점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출산이나 노부모 부양, 세대원 사망 등으로 가구원 수가 변해서 다른 면적으로 다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감점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점을 아무리 잘 쌓아두셔도 기본 자격이 안 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기본 조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에는 아파트,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경우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의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전 금액으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대표적인 가구원 수별 기준 소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는 약 266만 9천 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410만 원 6천 원 이하, 3인 가구는 약 571만 7천 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616만 1천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산 항목이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금액의 20%를 더 인정해 드립니다. 2인 가구는 10%를 추가로 인정해 드립니다. 또한 2023년 3월 28일 이후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10% 또는 20% 추가로 올라가서 더 유리해집니다. 퇴직하신 분들은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도 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니 공적 이전 소득 항목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기준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모든 자산의 합산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총 자산 기준은 3억 4,500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임차 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자동차 기준은 4,542만 원 이하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시가 표준액, 즉 보험 개발원이 정한 차량 기준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구매 가격이나 현재 중고차 시세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자녀가 1명이면 총 자산 3억 7,900만 원, 자동차 4,996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총 자산 4억 1,300만 원, 자동차 5,451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자산도 총 자산에 포함됩니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환급금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65세 이상인 분들은 주거약자로 분류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반드시 3층 이하에 배치되며 경쟁 시 주거약자 분들께 최우선 공급됩니다. 편의시설이 있는 주택을 원하신다면 일반 주택형이 아닌 주거약자용 주택형으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도 신청 자격을 갖춘 일반인이 신청 가능하지만 경쟁 시에는 주거약자분들이 우선 배정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주 기간과 청약 통장, 납입 횟수가 핵심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핵심 전략을 보완하는 추가 꿀팁입니다. 같은 배점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단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첨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쟁률이 낮은 단지를 선택하면 낮은 배점으로도 당첨될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꿀팁 1번. 대단지보다 소규모 단지를 눈여겨보세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교통이 편리한 단지에 신청이 몰립니다. 반면 세대수가 적거나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단지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세종시 공고의 청정아파트는 전체 50세대의 소규모 단지입니다. 도심 단지들에 비해 주목을 덜 받는 경향이 있고 임대 조건이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조용한 생활을 원하시거나 단지 규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신다면 이런 소규모 단지를 노리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꿀팁 2번. 소형 평형에 집중하세요. 21제곱미터나 26제곱미터 같은 소형 평형은 가족 단위보다는 1인 가구에 적합합니다. 이 평형에는 상대적으로 신청자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또는 두 분이 생활하신다면 소형 평형도 충분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꿀팁 3. LH 청약 플러스에서 과거 공고 결과를 확인하세요.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과거에 진행된 공고의 당첨자 현황과 배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단지가 경쟁이 치열했는지, 어느 정도 배점에서 당첨이 이루어졌는지를 미리 파악하시면 단지 선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꿀팁 4. 미계약분, 추가 모집 공고를 놓치지 마세요.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후 실제로 공가가 발생하면 순번에 따라 입주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예비 번호를 받은 분이 연락 두절이 되거나 입주를 포기하면 그 자리가 다음 번호로 넘어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비 순번은 생각보다 빠르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예비 입주자 모집 후에도 미계약 세대가 발생하면 별도의 추가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자격 요건이 다소 완화되거나 경쟁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으니 LH 청약 플러스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첨 발표 후 예비 번호를 받으셨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특성상 예비 순번이 의미 있게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는 공가가 발생할 때마다 순번에 따라 입주 기회가 주어집니다.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기존 입주자가 이사를 나가는 경우, 사망하시는 경우,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초과되어 퇴거하시는 경우 등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시기에는 공가 발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봄 이사철인 3월과 4월, 그리고 가을 이사철인 9월과 10월입니다. 이 시기에 예비 순번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으니 연락처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시고 LH에서 연락이 올 때 빠르게 응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비 번호를 유지하는 데도 조건이 있습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후 다른 장기 임대 주택에 입주하시거나 같은 유형의 다른 단지에 새로 당첨되시면 기존 예비 지위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예비 번호를 유지하시려면 별도의 임대주택 계약을 맺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LH로부터 입주 안내를 받으셨을 때 특별한 사정 없이 입주를 거부하시면 예비 번호가 소멸될 수 있으니 입주 안내 시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격도 되고 배점도 충분한데 서류 문제로 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서류 실수 1위, 발급 날짜 오류.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세종시 공고의 경우 공고일은 2026년 3월 23일입니다. 3월 22일 이전에 발급받으신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류 발급은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서류 실수 2위, 청약 통장 납입 횟수 착오 기재. 이 부분은 앞서도 강조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터넷 신청 시 납입 횟수를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때
통장 명세에 나와 있는 숫자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신 인정회차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르게 입력하시면 그것이 차고 신청으로 간주되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서류 실수 3위, 세대원 누락. 신청자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등 세대 구성원 전원의 정보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쪽에 등록된 가족까지 모두 세대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시면 자격 검증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에 앞서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청약 통장 순위 확인서를 발급받아 납입 인정 횟수를 확인하셨나요? 둘째, 주민등록 등본은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으셨나요? 셋째,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민등록 상태를 확인하셨나요? 넷째, 분리 거주 중인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쪽 세대원도 모두 파악하셨나요? 다섯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 준비하셨나요? 여섯째, 자동차 보유 시 차량 기준가액이 4,542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셨나요? 일곱째, 본인이 사회 취약계층, 주거 약자 등 가점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 여덟째, 신청하시는 단지와 주택형이 본인의 순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셨나요? 이 8가지를 미리 체크하신다면 서류 문제로 인한 탈락 위험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때 몇 가지 추가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한 번에 제출하시면 취소나 삭제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신청 당일 마감 시간 이전까지는 내용 수정이 가능하오니 제출 전에 반드시 작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시간 직전에는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마감 몇 시간 전에는 신청을 완료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신청 전에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 청약 연습하기 기능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신청 화면과 동일하게 미리 연습해 볼 수 있어 실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민간인증서는 신청 접수일 이전에 반드시 미리 발급받아 두셔야 합니다. 네이버 인증서, 토스 인증서, KB 국민인증서도 사용 가능하니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 분들은 현장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은 대기 시간이 길고 주차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가족분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첨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실수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위, 여러 단지에 중복 신청하기. 한 번에 공고해서 여러 단지에 동시에 신청하시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반드시 한 단지만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단지가 두세 개라도 하나만 고르셔야 합니다. 2위, 다른 순위 날짜에 신청하기. 단지별, 순위별로 신청 접수일이 정해진 경우 반드시 해당 날짜에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자격이 있는데 2순위 날짜에 접수하시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공고문의 모집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날짜를 정확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3위, 서류 제출 기한 놓치기.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셨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 이후에 반드시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위, 입주 자격 유지 실패.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은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입주 전에 주택을 취득하시거나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첨 이후에도 자격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5위, 공고문 확인 없이 콜센터 말만 LH 콜센터 1600-1004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상담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입니다. 개인별 상황이 복잡한 경우, 잘못된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LH에서도 직접 공고문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신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지역에 오래 사십시오. 거주 기간 점수는 이사를 하지 않고 한 곳에 꾸준히 사신 분께만 쌓입니다. 지금 당장 이사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 지역에서 거주 기간을 계속 쌓아두시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둘째, 청약 통장은 매달 빠지지 말고 납입하세요. 국민임대주택에서 납입 횟수는 최대 6점짜리 가장 큰 배점 항목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셔도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납입하시는 것이 당첨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셋째, 서류와 날짜 하나하나에 집중하세요. 자격도 충분하고 배점도 높은데 사소한 실수로 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고문을 꼼꼼히 읽고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기한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LH 임대주택은 운이 아닙니다. 정보를 알고 꾸준히 준비하신 분이 결국 들어가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3년 후, 5년 후에 내 집 걱정을 크게 덜어내실 수 있습니다. LH 청약센터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정확하고 유익한 주거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서 앞으로도 LH 신규 공고 분석, 청약 전략, 주거 복지 정보 등 여러분께 꼭 필요한 내용을 꾸준히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H 청약센터였습니다.